예,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한국의 국제 정세가 지금 아주 이게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통일일보 홍현 기자님을 모시고 지금 일본에서는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제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자님 나오시죠. 예,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일본에서 오신 손님들이 이렇게 예. 많이 나오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저 다름이 아니고 제가 통일보 하니까 예전에 한국에서 5.18이 터지기 딱 2달 전에 북한군이 한국에서 테러를 일으킬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북한의 움직임이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고 그 보도를 한국의 동아일보나 경향신문에서 인용해서 이제 기사를 썼던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예. 통일보란 이 신문이 어떤 신문인가요? 예, 그 통일보 그 보도는 예. 저도 이제 그 굉장한 스쿠프였죠. 예. 당시에 한국의 후방 지역 3개 지역에서 예. 이제 뭐 쉽게 말해서 도시 게릴라 봉기를 지령했다는 예. 그런 보도였기 때문에 예. 당시에 그 사정을 아시는 분들이 지금 없는데요. 벌써 네. 37년 전 예.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당시에 예. 통일일보는 당시에 통일일보를 만드셨던 그 창간자가 1959년에 만들어집니다. 예. 그분이 조봉암 씨의 비서를 하시고 예. 그리고 일본어로 망명을 하셨다는 이영근 씨입니다. 근데 그분은 당시에는 이제 뭐 지금 기준으로 봐서 좌익적 사상도 가지고 계셨으니까 일본에서 남북한 사이에 그 제3 세력으로 남과 북 사이에 뭐 교량 뭐 이런 생각을 하시던데 통일운동에 그랬기 때문에 그분은 인적인 그 소스가 평양에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그 일본에는 조총련이라는 것이 조선노동당의 일본 지부인데 예. 그 핵심을 넘어서 평양 내에 그 소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대남비서든 김중림 등이 예. 그 한국의 후방 지역에서 예. 12.12 이후에 그 전면적 봉기를 박 대통령 사망 이후에 예. 지령했다는 걸 캐치하고 그걸 3월 그죠. 말경에 그걸 보도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5.18 취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이 기사가 통일보에 따르면 해가지고 기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거 외에도 뭐 조총련의 자금이 엄청나게 송금됐다, 북한에서 송금됐다 이런 기사들도 여러 건 나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저희가 한국 사람들이 이제 제일 크게 오해하는 게 예. 조총련을 그 일본에 사는 북한을 지지하는 동포 단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 큰 착각입니다. 예. 그것은 글자 그대로 조선노동당 일본 지부입니다. 그러니까 평양의 노동당이 해외에 가진 유일한 지부가 조총련이고 예.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1953년에 휴전 이후에는 한반도가 열전에서 냉전으로 변하는데 예. 이 냉전을 싸우는데 가장 그 주 전장터가 결정적인 주 전장터가 일본이었고 일본의 모든 그 정치 심리전을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일본의 그 좌경 풍토를 가지고 노는 그 기지가 그 노동당 일본 지부였던 조총련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과 싸우는 역할을 예. 유일하게 했던 것이 통일일보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그 문세광 사건 때 74년에 문세광 사건 때도 통일일보가 그 이면을 대대적으로 보도를 합니다. 예. 그런 깊은 내막을 알고 예. 네트워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문세광 사건이 나자마자 그것이 조총련의 지령을 받은 그 움직임도 다 당시에 통일일보가 보도를 했고 당시에 통일일보가 그 남북한 예. 체제 그 대결에서 예. 절대로 이건 대한민국이 이겨야 된다는 입장에서 철저하게 취재 보도를 했고 예. 그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너무 높게 평가를 하셔서 사실상 일본에서 통일보 하나였습니다. 예. 일본의 모든 매체 예. 다 좌파였으니까. 예. 그래서 박 대통령께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일종의 뭐라고 그럴까요? 동맹? 예. 일본 내 유일한 동맹군으로 간주하시고 그래서 지금의 통일일보는 그 박
박정희 대통령께서 특별하게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셨던 일종의 예. 유산 그런 아. 성격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지금 청와대가 이 북한 애들한테 접수도 안 했습니다. 지금 이 문재인 정권에서 이 사람 중심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북한 헌법에 나와 있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 저도 이제 저희 신문이 신년호를 내고 예. 제가 이번 주에 비어서 서울에 취재를 하러 왔는데 아, 예. 이제 돌아가면 제가 첫 번째 쓸 게 예. 일본의 그 한국계들이 만드는 신문이 예.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처럼 종합적으로 신문을 만들지는 않는데 거기에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어떤 주간지 경제 신문인데 예. 발행인이 한국 사람이 한국 여권 예. 사람 중심 경제가 신년호의 표지로 나왔어요. 아니 세상에 동물 중심 경제가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황당한 일을 보면서 아 이게 좌파 정권이 이미 이렇게 손을 썼구나. 이게 처음은 아닙니다. 그 노무현 정권 때도 예.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이 그 평양 가기 전에요. 2006년으로 기억하는데 연방제 레일을 깔기 위해서 먼저 민당과 조총련을 하나로 뭉치는 작업을 청와대 지시를 받고 당시에 주일 대사였던 나종일 대사가 지휘해서 라고 이제 동경에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민당과 조총련을 하나로 묶는 쉽게 말해서 연방제 시작을 그때 일본에서 시작했습니다. 아. 그것을 이제 민단의 유지들이 예. 박 대통령 시대 조총련과 싸웠던 기억을 가진 분들이 그 동국 정부와 예. 대사관과 대항을 해서 아. 그것을 무효로 만들었죠. 아. 그때 그분들은 본국 당국의 굉장한 견제를 받고 혼들이 났습니다. 그런데 예. 아무튼 11년, 2년 되나요? 2006년 5월 달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아마 다음 달에 민단중앙본부 단장 선거가 또 있는데 예. 동경에 있는 분들을 제가 취재해 보니까 이번에도 또 당시에도 그 민당과 조총련이 예. 통일전선으로 하나로 묶기 직전에 2주 전에 문재인 당시의 민정수석이 사표를 냅니다. 그러니까 그 전 단계 실적인 그 준비 단계를 전부 했을 때는 그 민당과 조총련을 연방제로 묶는 작업을 할 때는 명백히 그러니까 2006년 5월 17일 날 민단 단장이 조총련 본부를 찾아갔는데 그 전 작업은 이미 4월 달에 다 끝났거든요. 그 끝났다는 것이 당시 한통련 의장이었던 사람들이 다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가 청와대 민정수석이 뭐 정보기관이나 이걸 권력을 하던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 예. 그래서 이번에도 또 그런 일이 벌어지냐고 불안하게 보는 사람들이 경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건 제가 얼마 전에 취재를 했습니다. 아 이게 지금 뭐 이런 이야기 어떻게 일본에서는 어떻게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네, 들었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아직 안 썼으니까 한번 저의 보시죠. 민당과 조총련 이야기네. 예. 그래서 이게 그 서울에서 예. 당시에도 이제 그 뭐 예를 들면 한반도 평화 보고서 이런데 예. 연방제로 나가는 그 아. 청사진이 다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예. 노무현 정권 집권하면서 나왔던 그 멤버들이 지금 뭐 이번에 상해 총영사로 발령된 박선원 뭐 이런 사람들 다 공조를 쓴 거기 때문에 예. 이종석이. 예. 근데 저희가 이제 일본에서 전문가들이 예. 이렇게 주목하고 관찰하는 것이 예. 그 노무현 정권 발족 때 나왔던 연방제로의 그 뭡니까 블루프린트 청사진 예. 그대로 지금 문재인이 다시 밀어붙이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 점에서 뭐 이거는 저희가 추측이 아니고 팩트로서 문화로서 다음에 그 문재인의 운명하는 책에 보면 예. 그런 게 되풀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예. 국법을 못 없애서 뭐 그게 가장 자기가 뭐 속이 쓰렸다는 이런 것이 다 나오고 다른 데는 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를 국내에서는 막 보도가 안 되는데 저희는 뭐 그런 팩트를 가지고 기사를 쓰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희가 뭐 저희는 뭐 일체 어디에 정치적으로 이런 거 하죠. 뭐 사실을 보도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런 보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보십시오. 일본 큰일 났습니다. 네, 그렇죠. 예. 일본 한국의 좌파하고 북한하고 이렇게 예. 일본에서 또 짝짝꿍 해가지고 예, 그렇죠, 지금 예. 일본도 적화시키려고 하는데 아베 총리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예. 그 지금 이런 세력들입니다. 예. 네, 그렇죠. 예. 그 참 그 전진이라는 잡지 혹시 아십니까? 일본. 아, 예, 그거는 뭐 유명하죠. 예. 좌익 공산주의자들이. 거기에 작년 12월 달에 예.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아베 총리 탄핵 이야기 나오고 네, 트럼프 네. 대통령 탄핵 이야기도 예. 그때 거기 나왔었어요. 예. 이게 재밌는 게요. 예. 예전에는 예. 처음에는 이제 60년대 예. 주로 70년대까지는 예. 한국의 당시에 이제 지금 뭐 주사파, 예. 뭐 PDNL 다 마찬가지였는데 예. 일본의 그 좌익 투쟁 예. 또는 뭐 공산주의 뭐 이런 모든 문서가 일본에는 말로 된 건 있었고 예. 당시에는 한국에서는 그게 금지됐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으로 예. 이 사람들 다 지하에서 유명한 그 이완하미 뭐 이런 아, 잡지를 네네. 수입해다가 예. 그걸 전부 자기들 서클 활동해서 읽었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골수 좌파들은 네. 일본 말은 못해도 일본 글을 읽습니다. 아. 한국말로 된 문헌을 일본 거를 네. 공부했기 네. 때문에 네. 그걸 제가 취재하면서 직접 당시 분들한테 들었습니다. 네.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네. 뭐 그 네. 뭐예요, 뭐 김영환 뭐 네. 부터 무슨 여기 봤던 뭐 하태경 뭐 홍누구 뭐 다 그분들이 네. 당시에 그런 걸 했다고 직접 이야기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는 일본이 평양과 일본 네. 좌파 다음에 종북의 원조가 조총련입니다. 네. 대한민국 지금 반국가 단체가 셋이 있죠. 네. 조선노동당, 예. 조선노동당 일본 지부인 조총련, 예. 조총련의 앞잡이인 한통련 이 셋입니다. 네. 그러니까 반국가 단체 셋 중에 둘이 일본에 있고 네. 이 두 놈들이 일본 좌익하고 손을 잡아서 한국에 다 혁명을 수출한 게 지금 네. 한국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요즘 재밌는 게요. 이번엔 거꾸로 최근에는 한국의 좌파들이 일본의 그 좌파들을 지도를 하고 원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혁명이 수출됐다가 일본이 이제 좀 가라앉으니까 거꾸로 일본으로 오고 하는 그렇구나. 뭐 희한한 일이 벌어져서 예. 예를 들면 한국에서 최강경 노조가 기업을 망가뜨리는 예. 파업 전술 같은 것을 한국 노조들이 일본에 전수를 시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 연결되면서 박 대통령 탄핵 때도 그 네. 일본 JR 노조 예, 맞습니다. 예, 그 한국의 철도으로 예. 초청을 왔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제 평택기지 반대 가는 놈들이 예. 오키나와 가고 그죠. 네. 거기서 중국 애들하고 돈 네. 받아서 하고 뭐 다 똑같이 하고 있어요. 네. 야, 이거 심각하네요. 그렇죠. 예. 야, 이거 지금 그러니까 일본의 이 네. 우파 세력하고 한국의 우파 세력하고 힘을 합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지금 문재인 정권이 그 자꾸 소녀상 무슨 뭐 자꾸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자꾸 힘을 갈라놓게 하고 있는데 소녀상을 갖다가 중국 애들 자금으로 만들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한국 사람 이름으로 대마도 그 저기 자위대 근처에 땅을 많이 사가지고 그러면 일본이 한국에 대해 반한 그 혐한 감정을 가질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 지금 이게 갈라치게 하는 거예요. 예. 그 저희가 이제 한국에 저 이제 우파 예. 세력들이 이제 제일 지금 조심을 해야 될 게 예. 예를 들면은 11월 말에 심재철 국회 부의장께서 뭐 문재인, 임종석, 서훈, 그다음에 예. 윤석열 이 네 사람을 그 내란죄로 예. 국가기밀누설죄로 고발하도록 촉구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보통 나라에서 네. 국회 부의장이 대통령을 내란죄라고 규탄을 했을 때는 이건 사실상의 내전 상태고 이거는 세계적인 뉴스가 되어야 됩니다. 네. 한국 같은 나라에서 네. 국회 부의장이 또는 같은 날 국과수가 쉽게 말해서 태블릿 PC가 뭐 완곡한 표현했지만 엉터리 가짜라고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국가 원수를 날조된 걸로 끄집어내렸다는 건 이건 세계적인 뉴스인데 이런 게 단 한 줄도 보도가 안 됩니다. 해외에서.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것 때문에 보도를 하는데 예. 문제가 한국의 그 좌파들이 좌파들의 뉴스가 그대로 모든 게 일본에 전달이 되다 보니까 일본사에서는 한국은 좌우 모두 반일이다. 한국은 좌파 우파 모두 반일이고 한반도는 남북한이 모두 반일이다. 그래서 꼴도 보기 싫다.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제가 서울에 계신 분들한테 부탁드리는 것이 영어로 하시든 뭐든 해서 차별화를 선을 그어야 됩니다. 그 종북과 그 촛불 혁명 정권은 대한민국 다수와 다르다. 저놈들은 반역 세력이다. 라고 목소리를 내서 미국이나 일본에서 이 지금 김정은의 대변인 노릇하는 저 청와대 문재인 정권은 이거는 한국민 다수가 지지하는 게 아니다라고 돼야 되는데 지금 현실은 한국민 전체가 대책 없는 감정적인 반일이다라고 이미지가 만들어져 버렸어요. 이거를 깨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그 일본 그러면 이 중국과 이 북한의 이 전략 전술이 먹혀 들어간 셈이네요 이제. 뭐 이제 아주 극소수 사람들이 눈치채고 저희는 이제 그걸 쭉 주장했는데 한국의 이제 바보 같은 역대 뭐 지도자 정권들이 평양과 북경의 대리 전쟁을 했죠. 일본을 향해서. 참 어리석은 짓이고 그걸 이제 저희가 빨리 그 차별을 하고 그놈들은 바보 멍청이거나 반역자였다라고 이제 전 세계에 저희가 발신을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한국 자체가 대책 없는 나라가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게 참 오늘 이 정말 왜냐면 이 한국 분들은 또 일본 상을 잘 모르십니다. 그렇다 보니까 또 일본에서 우리를 왜 혐한을 하지 뭐 이렇게 서로 또 오해를 하고 그것도 여기서는 또 뭐 반일 감정 생기는 거고 서로 이렇게 지금 이간책이 지금 먹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달 아직 안 됐네요. 뭐 일본에 이제 인터넷 방송에 생방송을 하자. 이제 그러니까 한국하고 일본이 싸우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문재인파 3명, 그다음에 일본에 이제 우파 해서 한국 일본은 같이 못 산다. 뭐 이렇게 싸움을 재밌게 하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출연 교섭이 와서 제가 나는 문재인은 반대다. 문재인은 한국민의 다수를 대표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딴 사람 교섭해라 그랬습니다. 당신들이 가짜 뉴스 가지고 한국을 잘못 보고 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근데 아마 지금 일본에서 문재인 변호할 좌파는 없을 거다. 좌파 다 좌파지만 이제 촛불 정권이 하도 쪽팔리게 하니까 지금 차마 지지 못할 테니 아마 어려울 거다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래 결국 이제 결국 이제 같이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쪽에서 이야기가 그 먼저 여기 서울에 일본 대사 쓰는 무또 대사에서 그분이 저쪽에 나와가지고 이제 한국 사람 그분은 뭐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말씀하세요. 뭐 감정적으로 하지는 않으시고 하는데 그때 이제 그 방송 측에서 준비하고 또 이제 지적한 게 뭐냐면 요미우리 신문이 작년 봄입니다. 상황이 지금보다 훨씬 좋았던 여론조사를 했답니다. 그래서 한국하고 일본 사람들한테 한일 관계가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하는 질문을 했더니 한국인은 56%가 좋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56%. 반일의 나라라고 생각한 한국 사람들의 56%가 한일 관계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는데 한국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일본 사람 중에는 단 5%만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돼요. 나머지 95%는 이미 좋아질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일본 사회 한국의 이미지가 돼 있습니다. 이거 심각한 이야기예요. 거기에 이제 뭐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황당한 짓을 더 벌려놨기 때문에 참 이거 저 북에 거의 수습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정부가 못하면 국가가 못하면 국민들이 그걸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 국민들이 우리는 그렇게 상식 없는 집단이 아니다. 예. 한국 사람들은 상식이 있다는 거를 예. 알려줘야 됩니다.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 이제 처음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요. 저 어떻게 이 이야기 듣고 뭐 어떻게 하면 좀 한국과 일본 사이에 제가 서울 사정을 너무 예. 몰라서 말씀드려요. 아니 왜냐면 우리는 또 일본 쪽을 다 모르고 하니까 아니 또 일본 분이라 하더라도 일본 내에서 또 사정을 또 잘 모르고 하니까 이 한일 간의 관계가 좋아지려면 어떤 게 좋을지 한 말씀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그 한국과 일본은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그 사이라고 생각해요. 예, 고대사에서부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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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뭐 DNA도 뭐 거의 뭐 똑같고 언어도 그렇고 뭐 그러니까 공유하고 있는 문화가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이웃 나라이다 보니까 이렇게 복잡한 각오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한국이 그 이런 그 단기간에 그런 그 한강의 기적, 그런 경제 성장을 압축해서 이루어낸 그 위대한 나라다라는 것은 그 일본 국민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오랜 기간을 걸쳐서 이렇게 경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만은 한국의 이런 성장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이거는 그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께서 어떻게 해서 그런 그 일본의 좋은 기술이라든가 그 좋은 점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이 나라를 그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는지 그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일본에 많이 알려야 되고 같이 그런 뭐 협소한 그런 민족주의나 국수주의를 초월해서 그 같은 가치를 그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법치주의라는 그런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그리고 개인의 자유 그런 가치를 그 공유하는 나라라는 그러니까 동양에서 뭐 한국과 일본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크게 정보를 알리고 교류를 많이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옛날에 그 일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왔다 갔다 했을 때 일본 그 회사 사장님께서 하셨던 말씀인데 한국 분들은 처음에는 조금만 사귀기가 혹시 어렵지 않을까라고 하는 인상이 있지만 그래도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뭔가 그 진짜 그 자기 가족처럼 따뜻한 느낌이 느낀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좌파 세력이 그 잠보 때문에 일본 국민들도 세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에서 그런 좋은 발동을 열심히 하시고 있는 분들은 오히려 뭐 일본 쪽으로 나가시고 뭐 아니면 뭐 인터넷 방송으로 저기 뭐 일본 국민한테 뭔가 그 한국 그 사실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발전이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문화 교류 그리고 나서 언론 교류 여러 가지 교류를 하시면 더 우리는 원래 가까워지면 뭔가 모르겠지만 진짜 그 자기 나라 사람보다 진짜 뭐 진짜 사랑스럽게 느낌이 느껴요. 그것이 뭔가 역사적으로 저희들은 혹시 한민족이었지 않을까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다시 그런 길을 자주로 가면 좋습니다. 저는요, 저도 이제 글을 쓰고 취재를 하기 때문에 이제 한일 관계를 생각할 때 항상 제가 가장 저희가 주의를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뭐 어쩔 수 없이 현실 속에서는 국제관계에서 민족주의라는 것을 다 부정은 못합니다. 희석시킬 수 없고 그런데 한일 관계가 결정적으로 악화되는 원인의 하나가 저는 뭐 일본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보면 한일 관계를 문명사적 관점에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보느냐 문명사라든지 그런 거를 일체 무시하고 그냥 자기 입장에서 나하고 사이가 나빴던 무슨 기억이 있는 상대 뭐 이런 식으로 보느냐가 뭐 전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자유민주주의 전통이 없었던 그 아시아에서 새로운 근대 국민국가를 만드는 과정에서 일본은 일본의 길을 걸었고 또 한국은 한국의 길을 걸으면서 서로 마찰도 있었고 충돌도 있었지만 협력도 있었고 한 것을 문명사적 입장에서 냉정하게 보면 서로 뭐 그렇게 싸울 일이 없어요. 서로 이해도 하고 뭐 용서도 하고 잊기도 하고 또 협력도 다짐하고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무시하고 어떤 의미에서 어린애처럼 뭐 나는 뭐 네가 싫어라든지 뭐 이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신문은요 그거를 철저히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뭐 국경 이런 것은 다 하지만 저희가 미래의 가치를 같이 지향한다면 우리가 문명사 속에서 양국이 어떻게 지금의 이 성공을 성취했느냐 또는 우리 공동 이 문명 해양 문명을 부정하는 중국 공산당하고 어떻게 함께 싸울 것이냐 이게 돼야 되는데 맞습니다. 지금 그거는 안 하고 예. 엉뚱한 소리들 하니까 솔직히 동맹에서 그냥 미칠 지경입니다. 신문 만들면서. 아 이게 참 제가 보니까 이게 너무 우물안의 개구리였던 것 같습니다. 이 딱 바다 건너가면은 이 한국을 도와줄 수 있는 저기 일본이 있는데 사실은 그 일본이 이 우리나라 이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 경제개혁 개발할 때 기술이나 자금이나 이런 걸 지원을 엄청나게 많이 해줬습니다. 그런 덕분에 밑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이만큼 단기간에 올라올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 또 이 좌파들의 이 이상한 역사주의 때문에 지금 다 그런 게 다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 우리가 차차 오늘 여기서 차차 우리 이제 한일 간의 지성인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좋은 이야기를 또 하면서 뭐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뭐 일본에 예. 지적하고 쓴소리도 많이 했고요. 예. 또는 뭐 섭섭한 것도 있고 하지만은 예. 세상을 어떻게 섭섭한 것만 기억하고 삽니까? 섭섭한 게 있어도 또 넘어갈 땐 넘어가야 되고 또 만약 그런 걸 따질 때도 따질 때가 따로 있죠. 그런 거를 좀 저희가 좀 어른답게 이렇게 좀 생각해 나가면 저는 뭐 부부 관계도 그런데 국가 관계 어떻게 다 좋습니까? 마찰은 있는 게 정상이고요. 정상적으로 있는 마찰을 어떻게 서로 관리해 나가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뭐 속이 좀 편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시고 홍현 그 통일부 기자님 모시고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기회가 있으면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